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회로 돌아온 전 청와대 대변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기존 인터넷 포털 뉴스의 문제들 지적하면서 정부기금으로 별도의 공영 포털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고요. 언론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포털의 클릭 장사, 낚시성 제목으로 언론의 상업성을 부추기는가 하면 편파적인 기사 노출 배치 문제로 비판 받아왔죠. 포털들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뭐 대안이 될까?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영 포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각오는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하시고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 시절 제기됐던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재차 사과를 하셨습니다. 야당 네. 의원 중에서는 뭐 여전히 유감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네. 예. 사실 지난 2년 숨만 붙어 있었다 뿐이지 예. 정치적으로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 국민들께서 다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또 제 인생의 덤으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때 그 청와대 대변인실의 시절에 샀던 이제 부동산은 집을 팔고 세금 내고 남은 돈은 장학재단에 기부.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하신 거예요? 네, 이미 2년 전에 아니 2년 전은 아니죠. 예. 1년여 전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예. 김진애 전 의원이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는데 이걸 이제 의원을 승계를 받으면서 문체위로 나는 바꾸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의지를 표현을 하신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체위로 배정이 되신 제가 겁니까? 국회에 들어오게 된 예. 임무랄까요? 사명이 예. 언론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언론개혁을 담당하는 문체위로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감사하게도 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럼 문체위로 들어오셔서 지금 처음 아젠다로 꺼내신 게 인터넷 포털 뉴스의 문제다. 이게 일종의 정치적 포르노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네. 일단 원인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포털이 어떤 주요하게 다루는 게 예. 정치인의 막말입니다. 예. 지금 가뜩이나 분열된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지금 패고 있고요. 그 내용이 저급한 음모론, 폐륜적 조롱, 가학적 선정성 다 우리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킬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다루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이 특별한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눈길을 끈 기사를 자주 노출하고 예. 그걸 헤드라인으로 걸고 하다 보니 예. 뭐라 그럴까요? 인간 본성에 취약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쪽에 끌리는 그런 호기심이 있는데 예. 그런 어떤 계곡을 따라서 질 낮은 기사들이 그 계곡을 따라서 흐르고 모이고 고여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게 현재의 포털의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털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한다, 인공지능이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관해서는. 네. 알고리즘 기계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선정하지는 않죠. 네. 하지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이 눈에 띄게 되고 예. 그 기사를 보면 계속 그런 확증 편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네. 기계가 하고 있는 거지만 겉으로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보이는 기계가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결과적으로 포털이 그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넘쳐나는 예. 제가 정치적 포르노라고 했는데 예. 하드코어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연성 포르노화 정도는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미디어 습관, 그 소비 습관이 좀 이상하게 돼버린 게 포털에 가서 미디어를
지적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지금 저도 이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예. 최근 조사를 보니까 75.8%가 포털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예. 4명 중 3명은 포털을 이용해서 뉴스를 보고 있다는 건데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고 예. 그렇게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이 건전한 공론의 장,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예.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만들어지는 어찌 보면 질 낮은 기사들의 집합체, 예. 집합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한국적인 고유한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외국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면 조선일보 보고 싶으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서 보거든요. 네. 그리고 한겨레신문 보고 싶으면 한겨레신문 홈페이지에 가서 보고 네. KBS 보고 싶으면 KBS 홈페이지로 갑니다. news.kbs.co.kr을 찍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스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말씀하셨다시피 70%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각 기사를 그 어떤 언론사를 선택을 하지 않고 아주 그 자극적인 기사를 따라서 아주 단편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네. 이제 10년, 20년 넘어버려서 네.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과연 물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가면 검색란밖에 없고 네이버나 다음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포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도 문제잖아요. 그런 언론사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네, 저는 언론사라고 뭉뚱그려서 예.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언론사 사주와 예. 그리고 고용된 기자를 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털은 그런 저질 기사로 손님들을 끌고 그 들어온 손님들로 큰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단일 기업으로는 규모가 3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예. 언론사 사주들은 이른바 전재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네이버에서 번 돈을 나눠 가지고 있죠. 예. 어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언론사 사주와 포털 입장에서는 그런 공생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다르죠. 기자들은 어찌 보면 그 두 짝으로 이루어진 맷돌 사이에서 영원히 갈려져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악마의 맷돌에 갈려져 나가고 있는 그래서 저는 기자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이자면 파블로프의 실험, 조건반사 실험이 생각이 납니다. 실험 대상이 종소리가 울리면 자연적으로 침을 흘리듯이 기자들은 찰칵찰칵하는 클릭 소리에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기사를 쓰도록 조건반사적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기자들도 피해자다. 아니 최대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 피해자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런 의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러겠죠. 예. 근데 당연히 그런데 예. 일단 이런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기자들이 지사형 기자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기자가 되기는 대단히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미디어 바우처 공영 포털인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공영 포털은 이건 뭡니까? 이 공영 포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요. 예.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시도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상업적인 곳에 맡기지 말고 예. 또 기계에 맡기지 말고 예. 인간이 판단을 하자. 그래서 일종의 편집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편집위원회는 정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서 편집위원회를 만들고 그 편집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뉴스를 검토하고 판단하고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을 짓자는 거고 제가 이 개념은 오래된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제시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바우처를 도입을 하자. 예전에 여러 번 시도가 됐지만 다 실패했다. 그 이유는 유인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인 동기가 없었기 네.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바우처를 줘서 그 포털에 들어가는 가입자에게는 예를 들면 10만 원씩 주자. 그러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기사, 훌륭한 기사, 필요한 기사라고 생각하는 것에 뭐 작게는 1,000원, 많게는 10만 원을 기부를 하는 거죠. 예. 그걸로 이 포털을 공용 포털을 저는 그래서 열린 포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예. 이렇게 하면 그 공정성과 공공성과 그리고 이윤의 동기가 같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예.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연간 정부 광고료가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엄청난 돈인데요. 그런데 이번 ABC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신문 포장지 뜯지도 않고 그대로 계란판 만드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동남아로 수출돼서 포장지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곳에 광고를 집행하는 겁니까? 왜 국민의 혈세를 그런 곳에 광고료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 돈을 정부가 언론사에게 직접 주지 말고 광고료라고 하는 형식으로 예. 시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 돈을 자기가 좋아하고 훌륭하다라고 판단하는 언론과 기사에 지급하도록 하자. 저는 그게 더 국민과 정부와 언론사 간의 직거래보다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런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비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집위원회는 과연 공정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비자가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공영 포털을 저희도 이제 공영 방송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news.kbs.co.kr 오시면 공정하고 좋은 보도를 많이 해요. 근데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 네이버로 KBS 뉴스가 가끔 뜨면 그걸 클릭해서 보면서 KBS 뉴스를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해버리고 네이버 다음에 이미 형성된 그 시장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 바우처 제도가 예. 일단은 시민들에게 가입자들에게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네. 미디어 예. 바우처 제도가.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건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네이버가 기존에 만들던 그 뉴스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뉴스판이 있고 그걸 뉴스원이라고 한다면 뉴스2라고 하는 판을 또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뉴스2라고 하는 판에는 제가 말했던 열린 포털, 공용 포털의 내용을 전제를 해서 네이버에 들어오는 독자들이 뉴스1을 선택하든 또는 뉴스2를 선택하든 아니 둘 다를 보든 네이버가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예. 편의를 제공하면 어떠냐라고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공정성 문제로 여나 야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이버에게도 자신들의 어떤 공정성과 중립성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문제는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네.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다른 현안들이 좀 있어서 TBS 뉴스공장에 대한 그 야권의 목소리 네. 이 한쪽에서는 이게 언론 자유 침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김어준 방송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1년여 전에 예. 더불어 시민당과 우리 열린민주당이 경쟁을 할 때 열린민주당을 공격해서 제 앞에서 당선자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 또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은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과 조중동이 퍼붓고 있는 공격은 과도하다. 강제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물으려면 그만큼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300~400명씩 기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언론사에 비해서 김어준 씨 아마 기자가 아니죠. 작가 몇 분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형 기계식 공장하고 간의 수공업하는 김어준을 1대1로 같이 대응을 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저널리즘으로서의 책임을 똑같은 기준으로 묻는 것 그게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편파 방송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충분히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김어준만 공격받을 거냐. 지금 종편에 널려 있는 종편에서 나오고 있는 방송 한번 같이 균형 있게 같이 검토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싶다면 김어준 씨 방송이 지금 3년째 청취율 1위입니다. 김어준식 방송 여러 문제점이 있죠. 저널리즘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수천 수만 명의 기자를 가 일하고 있는 대형 언론사 오히려 반성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사의 반성도 반성이 있겠죠. 그것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클릭과 관련한 그거를 오히려 잘 소구해주는 그런 언론사들이 더 각광을 받고 그런 기사들이 더 각광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닐까요? 네,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김어준 씨도 유상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책임감이 커진 만큼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좀 더 탄탄한 취재 그리고 보편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당의 최강욱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언론개혁법,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계속 추진해야 될 법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미디어 바우처나 공영 포탈은 일종의 이제 당근 정책 같은 거란 말이죠.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언론 자유도 진흥시키면서. 근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규제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언론 개혁 문패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종편의 문제 를 비롯해서 신문방송 겸용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특히 이제 KBS 같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형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 피해 구제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서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커다란 과제를 풀어나가는 첫 실마리로서 이 피해 구제 문제가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가 유효하게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열린민주당 김우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